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0일의 기술사 시험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총평인데요. 금의 시험은 계산 문제가 2, 3, 4교시 2, 3, 4교시 모두 출제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이제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 없을 정도였었는데 최근 트렌드 자체는 계산 문제가 좀 많아졌다. 확실히 과거보다는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선정에 있어서 정말 계산 문제는 약간의 변수들도 시험 시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선정에 좀 각별한 주의를 해 두시고 평소에 좀 준비가 돼야 그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겠죠. 시험 끝나고 나면 복귀해 보면 다 아는 문제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그 함정에 좀 긴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좀 훈련을 꼼꼼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이제 난이도를 제가 이제 시험 치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봤더니 이렇게 좀 평이한 문제들이 조금 많았다. 그럼 이제 뭐 또 합격자가 또 이에 반해서 또 많아지냐, 그거는 이제 솔직히 조금 캐스천이긴 한데 어찌 됐든 어렵건 쉽건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평이한 문제가 산출이 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산출이 됐을 때 그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당연히 점수를 많이 받을 텐데, 다 같이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그럼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평범하게, 답안지가 평범하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답안 작성에 나만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내 실무상 경험을 답안지에 녹이겠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빈도수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사전에 준비한다. 요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교시별로 총평을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교시를 한번 볼까요? 1교시의 경우에는 익숙한 문제들이 조금 많았어요. 익숙한 문제들이 좀 많아서 좀 답안 작성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자, 뭐 구조물 경사하게, 사일로터, 응답 변이법,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좀 많이 알던 거고, 6번 점토 강물 결합 구조, 이런 부분들도 주 메뉴지 않습니까? 2, 3, 4교시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한계 간극비, 서술하기 어렵지 않죠. 기타 등등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겠다. 다만 5번 같은 경우, 5번 터널의 유연성비와 압축성비는 115회 1교시에도 출제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출제 빈도는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라이닝과 지방의 상대 강성에 대해서 특성을 묻고 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 점토 강물의 결합 구조 특징, 출제 빈도가 높다니까요.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좀 나는 답안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쓰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궁리를 좀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교시 단답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서술형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사질토보다는 점토 강물,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단단하고 양호하고 문제가 없는 토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토, 변신의 귀재 아닙니까? 이 부분, 압축 변형,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파괴. 그러니까 점토 강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문제, 점착력 이용 시 토합을 점착력 작용 시 토합을 고려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토합도 우리가 인장균열이 있는 경우
많이 이제 접해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토합,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토합. 왜? 점착력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토합이 일어나지만 인장 균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마이너스 토합을 고려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상제 하중으로 작용함으로 이를 고려한다. 실무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9에서 12번 다소 평이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교란시로 안밀, 곡선 수정 방법,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요 업로드된 자료 안에 어떤 답안이 조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완벽한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올려놓은 업로드된 자료는 키워드 위주의 또는 플로우를 조금 참고하라고 올려두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개인만의 답안을 좀 쓰시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성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점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A, B, C 위원이 있으면 똑같은 답안지대도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썼다 57점, 야 이거 정말 잘 썼네 65점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교시로 넘어갈게요. 2교시 총평으로 가보면 1번 도로에서 뭐 건 철도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투하치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들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어떤 기술 기사를 봤던 아니면 실무적으로 경험을 했던, 자유롭게 뭐 턴키를 띄었던, 뭐 어떤 뭐 과업을 했던, 책에서 봤던 자유롭게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병렬 터널에 대해서, 병렬 터널은 이렇게 약간의 이격거리가 있고 뭐 터널 A, B 이렇게 있다면, 투아치 교는 아치가 이제 두 개로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용지 보상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아치 이런 병렬 터널에서 이렇게 좀 세이브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투아치 터널을 설계를 하는데, 취약부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조 쪽이 됐던 토질 쪽이 됐던 취약부 자체는 어느 부분입니까? 접속부, 그 다음에 뭐 꺾이는 부, 이런 부분이 취약부가 되잖아요. 취약부. 마찬가지로 투아치교에서도 이러한 부분, 접속부 부분이 어떤 결함 부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공이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 먼저 파고 나서 뭐 본터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여기를 1번으로 하던, 여기를 2번으로 하던,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이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공 불량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를 연속성 있게 시공하는 방법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다. 그죠? 누수 발생이라든가 시공 불량. 왜냐면 시공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설계상에서 또 고려할 수 있는 방법, 뭐 예를 들어 보세요. 이 터널은 이 그림에 이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본 터널은 조금 크잖아요. 근데 이 필러브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 터널은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구형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들은 얼마나 그 폐쇄 공포증을 느끼겠습니까? 답답하고 먼지도 잘 안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들 있을 것이고, 철근 배치도 복잡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수 시트도 연속성 있게 안 나가다 보니까 누수도 될 수가 있고 손상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시공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이 터널도, 우리가 터널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갱구부에는 토사랑 접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안반을
또 뚫고 나가는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뭡니까? 파쇄대, 그 다음에 전리,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러브를 먼저 관통하고 나서 1번, 2번 터널인데 그 중에서 뭘 먼저 시공을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란 얘기예요. 측리, 경사, 전리면 경사 방향에 따라서도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적으로 안 되죠. 그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수치 해석을 해보고 응력이라든가 변형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오른쪽에 있는 터널을 먼저 할 건지 왼쪽을 먼저 할 건지 설계자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이격거리 본 터널을 하는데 선행 굴착을 하는, 후행 굴착을 하는 터널 간의 이격거리를 얼마를 둘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설계자가 수치 해석을 해보고 최적의 이격거리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기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치마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정규한밀, 예전에는 정말 과한밀 집안 계산해서 과한밀 집안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수험생을 괴롭히려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은행에서 뭐 고갈이 돼서 새로운 문제를 신규 발굴을 하는 그런 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요즘에는 정규한밀 문제를 구하는, 치마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를 괴롭히는 과한밀 집안, OCR이 1이 아닌 집안에 대해서 치마량을 구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계산상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론상은 다 알아요. 아까도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력을 구하는 데는 연약 점토층의 중앙, 이 부분까지 응력을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마량 계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점토층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해야 되죠. 이 중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또 헛갈려 가지고 틀리시는 분이 있고, 만약에 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 일면 배수 조건이냐 양면 배수 조건이냐, 이런 것들도 헛갈려 가지고 딱 틀려버리면은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죠. 물론 토질에 있어서는 구조보다는 부분 점수를 또 후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자체가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데 적합하느냐, 그러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0점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시험 준비, 응시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런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SPT 보정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좀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SPT 보정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문제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뭐 그 산식을 쓰고 그 다음에 보정 항목을 또 일일이 나열한다는 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본 것처럼 뭐 유형력 보정, 로트 길이, 샘플러 종류, 뭐 공경 다 들으면 아는데 그것을 답안지에 녹이는 기술이 참 쉽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참고 도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요 페이지에 보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보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자료에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엔치 보정을 한다. 요거 한번 쭉 눈으로 익혀 보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암기를 강요한다는 거는 그거는 잔인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참고를 해 보시고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 넘어가면 3교시에도 또 1번 문제 볼까요? 경사 버팀대, 레이커, 지지블럭 설계에 있어서 활동 검토에 사용되는 토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시험 바로 직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참고 자료로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중간까지 보신 분도 있고 물론 뭐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던 뭐 그런 부분들 여기 도움 영상 참고하셔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고 관련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얕은 기초 지지력 공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없겠지만 완전히 이 부분도 조금 수험생을 괴롭혔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초폭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방정식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우리가 졸업한 지 얼마가 됐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계산기에서 솔버 기능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뭐 그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 아니면 단순 무식하게 이 숫자도 넣어보고 안 맞으면 키워보고 이렇게 했다면 시간이 또 우리한테 너무 많이 소요가 됐겠죠. 좀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몇몇 수험생들한테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무한사면 문제. 무한사면 문제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 원어활동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가 힘들게, 요번 문제에서는 안정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녹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사면 문제에 있어서 직선 활동과 무한 사면은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어딜 보면? 기출 문제를 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가 조금 캐스천인 문제인데 응력 경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근간에 들어서 조금 저는 약간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 좀 이렇게 문제를 주어질 때 질문지에서 수험생들한테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솎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응력 경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응력 경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치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좌표는 왜 주어졌는지 그런 거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응력 경로를 여기에 이제 도시를 해놨어요. A, B, C, D.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 B 위치 어디를 물어봤나요? B, C, D를 물어봤네요. B. 그 다음에 D가 어딘가요? D. 그 다음에 C를 물어봤네. C가 어딨나?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꼭지점에 대해서 응력 경로를 그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교재를 참고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응력 경로를, 전응력 경로를 이 각각의 B, C, D 위치에서 정확하게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차라리 몇몇 포인트, 예를 들어서 B지점, 뭐 요 구착 저면, 그 다음에 뭐 배면, 뭐 요 정도에서 응력 경로를 도시하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좀 낫지 않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굴착을 하다 보니까 시그마 1이 덜어지잖아요. 그죠? 델타 C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델타 시그마 3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응력 경로를 도시하고 PQ 다이아그램 그래서 전응력 경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한 부분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료에는 굴착했을 때, 뭐 그 다음에 주동 방향으로 변이가 났을 때 어떤 측인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인이 된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도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시죠. 4교시로 넘어왔습니다. 4교시 아칭 현상의 경우, 아칭 현상을 물어봤는데, 저 아마 동영상을 좀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칭 현상을 각 챕터별로
만약 해당 아칭 현상이 나왔을 때 다른 아칭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뭐 아칭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도 아칭이 발생하고 결국 아칭이라는 게 뭐겠어요? 응력의 흐름인데 변이량이 작은 재료에 하중이 집중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댐 중심벽, 댐 중심은 코어, 저거잖아요. 점토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어를. 그렇기 때문에 댐 같은 경우 신벽 코어가 있으면 이 부분으로 응력이 전이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로 터파기를 했을 때 이 하중이 이 밑으로 W가 내려가려는 하중 이 측벽에서 변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잘못돼. 얘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얘는 저항을 하려고 그러고 얘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 얘 하중이 어디로? 이쪽으로 전이가 되죠. 얘도 어떻게 보면 아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터널 막장에 있어서도 상부 하중이 막장면에서 이렇게 응력 전이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내진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개념을 또 설명하고 단일 다중 스펙트럼을 질문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하지 않는다면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건축 구조물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질 역학 부분에도 이 문제가 이제 나오네요. 합리적인 내진 설계를 위해 방안으로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방법이다. 획일적인 수준에서 뭐 1등급, 2등급 뭐 내진 설계법이 아니라 구조물의 내진 성능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저항 능력과 지진 하중에 대한 요구 수준을 설계자가 판단한다. 목표로 하는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일 스펙트럼과 다중 스펙트럼 모드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단일 스펙트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좀 구조물이 복잡하다든가 어떤 그 타골 주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기가 나타나는 구조물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단일 스펙트럼 뿐만 아니라 다중 모드 스펙트럼 해석을 해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네요. 4번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방 지중응력을 하나를 묻고 있고 그 다음에 간극수압을 묻고 있거든요. 스캠턴 간극수압 우리 공식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두 개가 짬뽕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표 찾아가는 것 좀 귀찮지만 찾아가야죠. 초이스를 했으면. 사실상 참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알고 보면 단순할지라도 시험 시간에 우리가 6개 중에서 4개를 초이스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뭐 그림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따따따 묻는 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막 도표 나오고 이러면 겁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초이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소에 어떤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까 약간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해 두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오늘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5번 영공기 간극 곡선 뭐 요 부분 최적 함수비 곡선 평이한 문제죠. 영공기 곡선 그 부분에 포인트가 찍히면 안 되겠죠. 진짜 시험을 했는데 이상적인 곡선 아니면 바깥에 찍혔다. 시험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면시험 배수 조건에 따른 삼축 합축 시험 방법, 시험 결과 활용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전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 4장 챕터 4 전단 강도 부분은 단일 문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배수 조건, 그 다음에 활용 방안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진짜 신기해요. 챕터 4를 보면 우리가 은연중에 수험생들이,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전단 강도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챕터 4를 보면 하나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왜 전단 강도 문제를 어렵게 느끼느냐? 문제가 약간 여러 가지를 엮어서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6번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단 강도 문제, 이제 전단 강도 문제를 사면과 엮어서 낸다든가, 뭐 안밀과 엮어서 내는,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내면은 좀 거기에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1교시부터 이제 좀 답안 작성을 쭉 했는데요.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오. 답안 작성에서 여러 회원들이 또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이 답안은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답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알파 첨삭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답안을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1교시 점착력 C가 0이지만 현장 타설 지지력 말뚝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뚝 지지력, 선단 지지력, 주면 지지력, 합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내용 써주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사질토 현장 타설 말뚝 같은 경우에는 지적 공식이 요 숫자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란에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현장 타설 말뚝은 큰 지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타설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지지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반 소켓을 하는 지지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지지력 산정에서 어떻게 한다. 일축, 압축, 강도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하시험을 통한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하시험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지력 시험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제하 시험을 한다. 아까 전에 큰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현장 타설 말뚝을 시공을 하는데 정제하 시험 합니다. 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큰 하중 몇천 톤 뭐 이런 것들을 뭐 위에다가 사하중으로 걸어준다. 이거 정말 엄청난 에포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재하 시험 아니면 우리가 현장 타설 말뚝이기 때문에 철근 케이지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심어서 우리가 충력을 또 얻어낼 수도 있고, 하중 전이도 각 지층별로 발휘되는 지지력도 산정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교시 욕심내면 안 됩니다. 1교시 몇 문제 풀어요? 4문제 푸는 게 아니라 10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100분 안에 아는 게 많으면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끊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야 된다. 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게 1교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5번 터널 유연성비와 압축성비. 땅과 지반과 라이닝 간의 상대 강성의 특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고 뭐 유연성비, 압축성비, 산식은 이렇게 되고, 또 F가 커지는 경우, 유연성비가 커지는 경우, 터널 반경이 클 때, 라이닝 강성이 작을 때, 지반 강성이 클 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F가 10 이상 되면 라이닝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철근 삽입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옹벽배면, 인장균열 존재시 주동토합 분포. 원래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있는 인장균열부가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떤 주동토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토기 때문에 점착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토합이 있지 않습니까? 빼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1번, 2번 합산을 해보니까 이런 좀 독특한 모양의 토합 분포가 나오죠. 여기서는 음의 토합, 여기서는 뿔,
양의 토합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고려를 해주지 않는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란시로 안밀 곡선 수정 방법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토 강물의 결합 구조 및 특징,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조를 물어봤으니까 친절하게 답변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토 강물별 구조 특성, 문제와 직결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히 질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건 역시도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에 차별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이거에 따라서 정말 결합 요소가 결합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몬트몰리오 같은 경우 이온 결합으로 깨지기 쉬운 거예요. 물을 흡수하기 좋아. 흡수를 하게 되면 변신하는 몬트몰리오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떤 괴물, 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변신한다, 헐크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면 좀 암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팽창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 써준다면은 뭐 답변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또 뭐 H2O 뭐 이런 것들도 중간에 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 K 플러스 이온 결합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충분히 답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티칭 포인트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회원 중에서 하나 올려주신 건데 이제 이 분은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이제 테이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시간에 이렇게 쓰려 그러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뭐 2층 구조, 3층 구조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그려주면은 한 진짜 1, 2분 만에 이만큼을 시험지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이만큼 쓰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블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좀 축약을 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카올리 일라이트, 몬몰리아 나이트 이 밑에다가 그림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 텍스트 조금 줄일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계강부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교시 사무용 빌딩을 짓고자 한다. 현장의 집안은 그림과 같다. 안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정규 안밀 부분에 치마량을 구할 때는 뭐 혼선이 없었어요. 이 공식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치마량 구하는 거 아마 이 문제를 초이스 하셨다 그러면 정규 안밀 부분에 있어서는 치마량을 다 구하지 않았을까, 옳게 구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과밀토를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안에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밀토의 가밀 OCR이 1 이상 1.5잖아요. 1.5인 경우에는 이 구간을 나눠줘서 치마량을 이렇게 구해서 플러스 합산을 해줘야 된다. A랑 B랑 결국은 이렇게 안밀곡선에서 치마량을 이거 왜 안 나오나? 결국은 이 곡선에서 제안밀 구간과 그 다음에 천여안밀 구간 CC 구간을 나눠줘서 결국은 두 구간 내 치마량을 합산해주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